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마감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21만원이고요. 플러스 2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손실이 좀 컸죠. 60만원 손실 보고요. 어제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멘탈이 나간다 그러나요? 그게 이제 1월달부터 손실 보면서 버티고 버텨서 4월달에 수익 전환을 시켰는데 5월달에 좀 수익을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좀 승부를 건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질렀는데요. 거기서 한번 얻어맞으니까 4월달 버는 거 다 날렸었죠, 어제. 그래서 이제 이 투자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회의감부터 해서 뭐 여튼 안 좋은 기분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자면서도 꿈자리 좀 사나울 정도로 온몸을 막 뒤척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제가 생각한 거는 이것만이 살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6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고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신경을 되게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일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느낌으로 마음 정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큰 손실 보고 나면 조금 바뀝니다, 자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전까지 제가 했던 건 뭐였냐면 이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떤 협상 기대감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런 쪽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이 거의 괜찮은 종목이다. 이제 삼부토건이 시장의 대장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한 300만원 혹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질렀습니다. 이거 질렀는데 이 방식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가는 것하고는 시차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특히나 또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미처 못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미스가 나버렸죠. 그러니까 모스크바 공격당해버리면 전쟁이 좀 더 과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손절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봐가지고 손절하고 나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매매를 했었거든요. 뭐 도하인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종목을 먼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먹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수페타시스 이거 이날 이제 엔비디아 급등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수페타시스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커스도 AMD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미처 이제 매매하는 과정에서 못 잡아가지고 놓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다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미리 자리 잡고 매수해가지고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도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딱 뽑아놓고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종목을 노려보는 거죠. 노려보다가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하는 종목인지 언제 움직이는지 이게 이제 다 경험치가 좀 쌓여 있어 가지고요. 굳이 뭐 이걸 사전에 미리 연구해 가지고 그걸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딱 보고 그 종목 딱 보면 특히나 또 여기다 또 설명까지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종목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건 전부 다 그것들입니다. 급등할 때 이유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은 딱 보면 여기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선침해하지 말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여기서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대충 그 생각이 나중에 정리해서 그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바꾼 원칙을 일단 거래량이 전일보다 증가하는 종목, 그러니까 그날 그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다 해서 거래량 그 전일 거래량을 돌파하는 종목, 그다음 반드시 양봉인 종목, 상승하는 종목, 음봉 나오는 종목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일단조 같으면 일봉인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서 밀려버리잖아요. 한번 밀어버리면 세력들이 이걸 웬만해서는 안 끌어올립니다. 이거 되돌리는 건 엄청난 뉴스가, 새로운 획기적인 뉴스가 나와야 올라가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건 가능한데요. 못 올라가고 밀려버리면 얘는 하루 종일 꿈못 깨고 계속 흘러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봉을 밀리는 종목은 무조건 제외. 아직 매수를 안 한 상태니까요. 그리고 양봉인 종목만 가지고 대응하면 큰 손실을 안 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요건 제가 잘 되면 수익이 좀 나면 그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원칙 바꾸고 스트레스 안 받는 매매, 이런 쪽으로. 그동안 제가 너무 큰 돈을 벌겠다는 이런 욕심으로 좀 조급하게 막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단타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거 다 지켜보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막 샀다 팔았다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 움직이는 걸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손절할 때 밑에서 받아먹고 올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단타하는 사람들 막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니까 꺾일 때 같이 꺾여가지고 손실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매 패턴을 바꿔봤고요. 오늘 하루 만에 또 수익 났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요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간밤에 위정씨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됐는데, 이게 이제 상원하고 하원 통과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5일을 지금 시한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그래서 그때까지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상원 하원 협상할 때, 회의할 때 강경파가 지금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삐끗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짜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 5일날 안 됐다고 해서 디폴트 파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딜레이 시키는 방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스크바가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본토 공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서방에서 지원하는 거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는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온 지역을,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대놓고 러시아하고 전면전 하듯이 본토 공격을 해버리는 거는, 이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미국 측에서도 본토 공격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명이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스크바를 공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적어도 우크라이나 쪽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러시아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 뭐 이런 쪽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전쟁이 좀 과격해지는 것 같은데, 푸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뭐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러시아가 강경한 어떤 모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건 이제 또 그래 봐야 또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핵기업을 한다거나 뭐 전면전을 한다거나 이건 일어나 봐야 하는 거지. 이것도 옛날 같으면 이런 우려감으로 전쟁 관련주를 미리 막 사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하면 그걸 보고 나서 관련주가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단조 같은 전쟁 관련주 아예 쳐다보지 않았죠. 이제 어제 제가 시간에서 정말 정리가 잘 됐습니다. 3,085원에 95원에 팔았었는데요. 시간에서 오늘 쫙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게 있었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 발사, 이렇게 뉴스 나면서 서울에
경계경보 발령됐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경보 울린 거는 오보였다. 그리고 날아간 거 보니까 뭐 남한을 통과해 간 게 아니고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필리핀 있는 쪽 그쪽으로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그리고 또 북한에서 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우주 발사체 발사해갖고 그 인공위성 그 군사위성 설치하려고 그 인공위성 그 하려고 우주 발사체 우리나라처럼 발사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왜 그 우주 발사체를 왜 발사하냐 이게 좀 난감하죠. 물론 이제 그 유엔 그 협정 위반이긴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 위성 발사하는데 왜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실망감을 해가지고 전쟁관리주가 거꾸로 밀려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빠질 건데 한일 단조가 어제 뭐 실적 개선 어쩌고 올라와 이렇게 있었는데 괜히 아침에 미사일 쏴가지고 그 바람에 그 우주발사체가 별거 아니다 해버리는 바람에 실망매물로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없는데요. 실망매물로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들쑥날쑥했습니다. 뭐 한 S&P 500 쪽인가 이쪽이 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도 아닌데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죠. 그래서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불안감을 살짝 줬는데 그리고 유럽 증시가 아까 시작하면서 독일 증시가 거의 한 1%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안정을 찾아가지고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0.6 정도 되고 지금 그 상대적으로 독일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스닥은 어제 약간 상승했는데요. 독일 증시가 보시면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되는 그 악재가 생겼을 때 미국 증시보다도 유럽 증시가 더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의 물가가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에 어떤 유럽 쪽의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부채 협상 때문에 유럽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유럽 증시가 지금 상당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좀 매물이 많아가지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한마디로 모르겠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악재가 있어서 밀릴 것 같은데 미증시가 안 밀리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진다고 볼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볼 수 없는 아리송한 상황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를 2,100억 매수하고 코스닥을 1,3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 오늘도 200만 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돈에 지금 12조인가 13조 하는데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습니다. 여기다 그냥 막 계속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지수가 안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서도 삼성전자하고 이런 굵직한 종목들이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64% 상승했는데요. 아마 이건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요. 얘들이 올라가 버리니까 지수가 딸려 올라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뭐 불안감이 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부채 협상 이게 타결 의회 통과되면 돼버리고 나면 또 이걸 호재성으로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악재 해소 이런 의미로 해서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뉴스 가지고는 특별하게 지수를 막 강하게 끌어내릴 그런 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추가로 뭐 러시아가 뭐 다른 도발을 한다면 그 뉴스를 보고 나서 그냥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90만 주 증가했다는데요. 이건 아마도 그 분할 상장하면서 뭔가 그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 시장은 그 지수 쪽보다는 개별 종목적으로
잘 매매를 하자. 뭐 지수 올라가도 종목 잘못 잡으니까 손실이 뭐 엄청나게 나는데요. 뭐 어제 지수 상승하는데 제가 60만 원 손실 봤는데요. 할 말 없죠. 그래서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지금은 특별하게 지수가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급등할 것 같지도 않고 대충 행보하는 느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던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전에 오늘 어제 제 영상 댓글에 이수화학이 재상장한다고 재상장하는 날은 급등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싶었는데요. 이게 뭐 바로 그냥 이게 신규 상장하면서 따상 느낌으로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 꽂혀버렸습니다. 꽂혀버려갖고 이건 살 수 없었고 그다음 이수화학은 왜 못 샀냐면 시간에 거래할 때 이수 스페셜 얘가 이게 이제 적은 것 같아요. 전고체 쪽 뭐 이쪽 2차전지 쪽인 것 같아요. 얘가 시간에 시간에 거래할 때 상한가로 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상한가로 잡히고 이수화학이 아주 낮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가 상한가 들어가면 반대쪽 분할했으니까요. 반대쪽은 이제 별로 안 줄 것이다 생각하고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또 따라 올라가 버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또 2차전지 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구경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한농화성이도 이수화학하고 따라다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얘도 이제 따라가려고 막 노력했는데 이건 조금 오바죠. 이쪽에 개별 종목 뉴스니까. 그래서 분할 상장하면서 재료로 올라간 것 같고 일단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했는 거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장 제가 좋게 보는 종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1만원 수익 났는데 어디서 수익이 났냐면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왜 잡았느냐 하면 이 종목이 제가 여기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장비 수입해가지고 고객사에 설치 유지 보수 컨설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난밤에도 엔비디아가 올라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엔비디아는 지금 어제 또 3%나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자꾸 올라가니까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이때까지 했던 거는 이수페타시스가 올라갔었죠. 제가 언제 들어갔죠? 이수페타시스 여기서 팔아져 있습니다. 이날 들어갔다가 여기 내려올 때 여기서 좀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갔다 밀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해갖고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뭔가 올라가지 않겠냐 해서 봤을 때 어제 올라간 게 뭐였냐면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어요. 이것도 옛날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요즘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할 때 제이시언 이게 그래픽카드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입하는 뭐 이걸로 해갖고 아마 엔비디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수페타시스 자꾸 혼자 올리기 뭐 하니까 이제 얘를 그냥 확 땡겨 올려버린 것 같아요. 땡겨 올려갖고 오늘 이제 털어먹고 대충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봤는데 아침에 봤는데 얘가 딱 뛰는 겁니다. 아침에 이 그림이 아주 강하게 착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딱 느낌이 괜찮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제가 3분 먹으로 매매했지 싶어요. 맨 똑같네요. 5분 먹으나. 그래서 일단 원래 하는 대로 쫙 해갖고 내려올 때 줄 딱 끊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4,340원이니까요. 대충 여기쯤이죠. 요거 돌릴 때 4,340원 뭐 요런 느낌으로 잡아가지고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일단 올라가면서 바로 이익 실현을 했어요. 4,650원 요 올라갔을 때 요럴 때 그러니까 200만원 잡아갖고 100만원을 쭉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분할 해갖고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끝까지 가져가려 했는데 끝까지 홀딩 하려고 했는데요.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상한가 들어가면 내일 갭 뜨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상한가가 탁 풀려버렸습니다. 풀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 상한가 풀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수페타시스가 거의 한
뭐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같은 개념이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가 올라가니까 얘가 상한가 들어가면 되는데 말이 맞는데 이거 풀릴 때는 이거 이수페타시스가 뒤로 밀릴 때였거든요. 얘가 쭉 밀리니까 대장이 뒤로 밀리니까 얘도 상한가가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딱 판단해보고 아 이거 내일 갭 뜨는 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빠져버리면은 꽝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다 팔았습니다. 5,010원, 5,000원 이렇게 여기서 이제 5,010원이 상한가였는데 여기서 50만원치 팔고 100만원 남겨놨으니까요. 200만원 잡아가지고 50만원 팔고 50만원 팔고 해서 100만원 팔았죠. 팔고 나머지 100만원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상한가에서 50만원 팔고 그 다음에 이거 밀려버려가지고 이제 빠져버릴 것 같아서 5,010원이 아니고 5,000원에 상한가 바로 밑에 넣어놨는데 제 거 딱 체결되고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줄 꺼놓고 잡으려고 요 줄이 18% 하락하는 선입니다. 보통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은 한 18% 빠지면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놨는데 장 끝날 때쯤 돼갖고 반등 나와도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잡았다가 이 이후에 물린 사람들이 시간에서 손절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손절하고 있죠. 그래서 줄은 꺼놨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기서 잡아갖고 그러니까 좀 빨리 여기까지 왔으면 시간이 좀 1시간 좀 남았으면 다시 올라갈 힘이 나는데 거의 다 끝날 때 돼갖고 이거 여기 터치했기 때문에 못 들어올리면 뒤로 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뒤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빠지길래 잡으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그 이익 실현만 하고 다시 잡아야지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두껍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매했던 거는 뭐 딴 거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 엘컴텍 한번 해봤는데요. 금 관련주 이거는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금 가격이 약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1975달러인데 아까 198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지수가 많이 밀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수가 그렇게 안 밀리니까요. 지수 반등해버리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잡았다가 거의 뭐 본전선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타 했었고 그 다음 제가 오늘 좋게 봤던 게 뭐였냐면 SY도 이거 한번 더 갔다가 그냥 본전에서 빠졌고 왜냐면 이게 3부 토건이 급등할 때 한번 했었는데 다시 밀리길래 본전에 팔았습니다. 팔고 그 다음 제가 좋게 봤던 게 뭐였냐면 오늘 제일 좋게 봤던 게 그 덕양산업하고 성우하이텍이었었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오늘 그 나름 괜찮게 봤습니다. 성우하이텍을 제가 성우하이텍을 언제 잡았냐면 1090원 뭐 1110원 이때 잡았죠. 109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어요. 여기쯤 잡아가지고 잘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고 이제 뭐 지지고 보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쭉 눌러버려가지고 이걸 다 팔아버렸거든요. 1400, 1100원, 여기서 팔았겠네요. 일부 여기서 이익 실현했고 나머지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다 팔아버렸는데 마지막 종가에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1200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대타가 뭐가 있냐 봤을 때 2차전지 쪽이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무래도 얘 때문에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수화학 얘 급등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좀 매수세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온 게 아니고 일부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수화학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가 관련주에서 같이 딸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그 오늘 가장 괜찮아 보였던 게 이제 그 AI라든가 반도체는 좀 쉰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뭐가 좋은가 봤을 때 자동차가 가장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뭐 평화산업 이런 건 너무 사고리 종목이라서 좀 그렇고 제가 가장 좋게 봤던 게 덕양산업 이 그동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릴 때가 됐다 싶었는데 얘도 들어가서 단타를 했는데 여기쯤에서 그냥 이익 실현 해버렸어요. 이익 실현 해버렸는데 마지막에 또 껑충 뛰어가지고 요것도 팔고 나서 좀 더 올라가 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요게 지금 마지막에 갭으로 뜨면서 다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자동차 관련주 좀 들어갔다가 다 정리해 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에 종가에 성와이텍을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왜 다시 잡았냐면 오늘 외국인이 그 조금씩 매수하다가 마지막 종가에 왕창 매수했습니다. 왜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5월 17일부터 봤을 때요, 이 200만 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쭉 팔고 나서 다시 지금 잡기 시작하는데 오늘 500만 주 잡았기 때문에 거의 50만 주 잡았죠.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얘가 실적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성화이텍이. 그래서 요도 조정이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중에 물론 서현이아도 좋긴 하지만 오늘 제가 좋게 봤던 게 덕양산업하고 그 다음 성화이텍 두 종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덕양산업은 갭으로 떠버리는 바람에 종가에 쫙 떠버리는 바람에 요건 좀 눌릴 것 같아갖고 요건 포기했고, 성화이텍이 오히려 좀 안정감 있어 보였습니다. 얘도 물론 이제 눌러가지고 손질시켜 놓고는 요 떠버리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올랐죠. 한 2% 정도. 그래서 방향을 돌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가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대충 요렇게 해서 오늘 다른 것도 좀 했지만 딴 종목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오늘 매매한 게. 그래서 현재 성화이텍 200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이 미정시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시장만 좋다면 내일장에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종목이 일단 아이크래프트 이 종목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시간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이건 시간에서 좀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상한가 집어넣고 나서 세력들이 이거 틀은 게 아니고 다 손절 못하고 지금 계속 끌어올리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에서 밀리면 일단 오늘 상한가에서 팔았으니까요. 이 정도면 뭐 한 18% 정도면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 미정시가 상승하면은 재차 한 번 더 노리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지금 시간이 밀리니까 요거 딱 제가 줄 거는 요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1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만약에 미정시 꺾이면은 또 바로 던져버리면 되니까요. 이제 위험하게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좀 시간에서 잡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덕양산업도 지금 시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00만원 정도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KGETS 이 종목도 외국인이 지금 이거 종목에 미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den게 올린 것 같아요. 종가에. 외국인들이 지금 종가에 대량으로 매수해갖고 확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외국인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요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한국전자금융 요 종목도 오늘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강하게 올라갔었고, 이거 밀릴 때는 KCS 이 종목 뒤로 밀리면서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가 쭉 빠지면서 딸려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한국전자금융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다시 거의 뭐 밀린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요것도 관심을 한번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 시간에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상황 봐서 이 말이 되게 횡설수설하네요. 오늘 단타 매매했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 일단은 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시간에 좀 하락할 때 100만원씩 정도 담아 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내일장 장 시작하고 나서 대체로 갭으로 떠버렸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매물 수화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요 5종목 정도 내일장의 관심 종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어제는 좀 힘들었지만 오늘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지금 어제 바꾼 투자 원칙대로 해가지고
정말 후회 없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